자,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노래 한 곡에 엇갈린 운명, 눈물의 패자부활전. 바로 MBN의 유명한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뉴스방송 프로그램이죠. 자, 같은 방송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대서특필로 내놓을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래 한 곡에 엇갈린 운명, 짧은 시간 안에 안무까지 맞추며 열창했다. 이렇게 적혀져 있죠. 사실 뭐 많은 참가자들이 다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30분 만의 미션. 물론 미션 자체에는 저는 그다지 큰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항상 강조드리지만 공정성만 유지가 된다면 사실 미션의 난이도가 높다고 해서 그 방송사나 제작진을 탓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자,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공정성과 조작성에 대한 논란이 너무나 커지고 있다. 또는 편파 점수 조작, 또는 편파 심사. 자, 이런 얘기가 굉장히 이 MBN 현역 가왕을 보신 많은 시청자들 분들 사이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현역 가왕이라고 네이버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보이십니까? 이 오픈톡이 있습니다. 자, 이 오픈톡이 뭐냐면 정말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여기에다가 각자의 이제 의견을 적는 그런 의견 채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현역 가왕의 현재의 어떠한 이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보이십니까? 다현이 시청률 별로 도움 안 됐다. 지겹다. 그만 나와라. 네, 뭐 이런 비하 발언도 있고요. 그런데 다현이와 유진이를 빼면 과연 시청률이 나오겠냐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김다현 양과 전유진 양이 확실히 큰 팬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팬덤대로 그러면 우승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시청자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을 빼놓고 지금과 같이 10%가 넘는 시청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타 가수 비방하지 마라, 김다현 예쁘다, 노래 잘한다 이런 말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또 많은 가수들을 한 번에 응원하는 이런 좀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들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 뭐 김다현 양에 대한 비방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반대로 김다현 양을 응원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 현역 가왕 글쎄요 이렇게 막강한 출연자들을 배제하고서 시청률 높게 받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TV조선의 미스트롯 3까지 경쟁방송 프로그램이 이제 방영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 현역 가왕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이 서혜진 PD와 이 제작진의 이때까지 행태로 봤을 땐 더욱 자극적인 모습을 많이 연출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마스크걸 왜 돌아왔을까요? 라는 제 질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비슷한 의견을 내놓으셨어요. 저것이야말로 제작진이 이 심사단의 기준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결정적 증거로밖에 보이질 않는다. 다른 많은 탈락자들이 있고 윤태화 씨라던가 다른 실력파 가수들이 훨씬 많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왜 얼굴조차 드러나지 않은 이 마스크걸을 부활시켰느냐. 물론 실제 방영이 되면 아마 현역 가왕 나름의 여러 가지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 마스크걸을 부활시킬 수밖에 없었는지. 하지만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낱낱이 심사표나 점수표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작진의 입장 표명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 어떠한 팩트와 증거도 없이 이 마스크걸이 부활한다라는 것만으로도 지금 시청자분들 사이에서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고 제대로 뒤집어졌습니다. 이거 심각한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는 서희진 PD가 밀어주는 사람이 이 마스크걸도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스크걸이 탈락할 당시에 결국에는 그냥 자신의 소감만을 말한 채 퇴장을 했어요. 솔직히 방송이 끝나는 마당에 마스크걸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앞서서도 의문을 제기했지만 저는 여기에서 강력한 의심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마스크걸이 굳이 퇴장하는 마당에도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을 이유가
존재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는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하는 마당에 이 마스크 걸이 얼굴을 보여주지 않을 이유가 전혀 존재치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자신이 탈락하는 순간에도 다음 기회에 보여드릴게요 라면서 유유히 퇴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면가왕이라는 방송 프로그램 혹시 아십니까? 아마 뭐 모르시는 분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 복면가왕 아시다시피 언제 얼굴을 공개합니까? 이겼을 때 공개하나요? 패배했을 때 공개를 하나요? 패배했을 때 공개를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면을 쓰는 것 자체가 이 사람에 대한 어떤 편견, 색안경을 벗어두고 노래 실력만으로 승부를 가려보자라는 의미에서 시작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가면을 쓴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한 편견을 가려주는 역할을 하고 이미 패배하거나 이제 탈락을 하여 퇴장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복면가왕도 패배했을 때 얼굴을 보여주는데 잘 생각해보면 현역가왕은 굉장히 의아합니다. 애시당초 마스크걸을 소개할 때부터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승리를 했을 때 가면을 벗는다고 했어요. 굉장히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이 마스크걸이 얼굴을 보여주려면 승리를 해야 하는데 보세요. 마스크걸은 4회차 때 패배를 하고 퇴장됐습니다. 근데 다시 부활을 해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스크걸이 얼굴을 보여주려면 남아있는 경연에서 승리를 하면 될 겁니다. 당장 다음 주에 방영될 5회차 때 팀전이잖아요. 만약 마스크걸의 팀이 승리를 하게 된다면 그때 가면을 벗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제작진 입장에서 굳이 마스크걸의 얼굴에 마스크를 씌운 이유가 별다른 이유 없이 본인의 의사만으로 결정이 됐다면 어떤 방송사가 마스크를 쓰고 참가자를 출연시키겠습니까? 복면가왕을 제외하고는 초유의 사태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탈락했던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 이거는 제작진의 입장에선 마스크걸이 마스크를 쓴 것도 제작진에 의한 컨셉, 그리고 마스크걸이 승리를 해야지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조건도 제작진의 입장에선 마스크걸이 위로 올라가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가수 린씨가 결국 제작진에 의하여 굉장히 좀 밀어주고 있는 모양새다라고 말을 했던 이유 자체가 무엇이었죠? 가수 린이라는 사람 자체가 결국 차후에 현역가왕이 한일전을 벌였을 때 굉장히 다양한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그만큼 가수 린의 입지가 큰 만큼 이 한일전에서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유리함을 선점하기 위해서 가수 린이 위로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이에요. 그럴 거면 제작진이 선별해서 그냥 한일전을 붙여버리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공정한 투표로 인해서 올라간 것처럼 밑그림을 그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지금 이 마스크걸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사람이 올라가서 승리를 했을 때만 가면을 벗을 수 있다는 이상한 조건 자체도 마스크걸이 위로 올라가야만 하고 올라가게끔 밀어주는 결정적 증거가 패자부활전에서 탈락까지 한 사람이 갑자기 긴급 투입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가수들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마스크걸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김다현 양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전유진 양, 이 두 사람이 결국 저 마스크걸이 돌아온다라는 것 자체가 강력한 우승 후보인 만큼 이 두 사람은 어떻죠? 이 두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불리한 입장일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 두 명의 어린 친구들은요, 가만히 있어도 우승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팬덤을 보유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때까지 방송이 4회차가 방영되면서 여러 번 손해를 봤어요. 전유진 양도 저조한 점수를 받았죠? 그리고 김다현 양도 저조한 점수를 받았어요. 그게 어디 국민들의 투표와는 굉장히 다르단 말이죠. 대국민 투표에선 전유진 양이 1등, 김다현 양이 2등인데 이상하게도 심사위원단의 결과에는 전유진 양이 2회차 때 굉장히 저조한 점수, 김다현 양이 3회차 때 데스매치에서 패배를 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상하게 내부적으로는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요번에 현역가왕에서 공개한 영상을 보면
이 전유진 양과 김다현 양은요, 두 사람이 가장 서로가 서로를 챙기며 어린 나이이자 선의의 경쟁 상대인 만큼 굉장히 서로를 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몇몇 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는 가수가 다르다 보니까 이 어린 친구들을 응원하면서도 이 상대방을 비방하는 글들을 볼 수 있는데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어떤 분이 수호씨 너는 김다현의 특정한 어떤 편파 방송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 원픽 가수는 따로 있답니다. 제가 김다현 양을 편파 방송할 이유가 없어요. 조회수 때문에? 아니 그러면 전유진 양도 높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는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어린 친구들이 보세요. 이 뽀삐뽀삐뽀인가 삐뽀삐뽀인가 하여간 요즘 유행하는 카메라를 붙였다 뗐다 하면서 이렇게 두 사람의 모습을 잡고 있는 이 강혜연 가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거 얼마나 두 사람이 순수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이 순수한 모습을 보여주는 두 사람에게 비방하는 댓글을 남기신다라는 것 자체가 이 어린 친구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이 된단 말이에요. 이 두 사람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거나 그런 신경전 찾아보실 수 있나요? 그냥 어린 학생들입니다. 그냥 어린 학생들이에요. 그저 좀 더 내가 귀엽게 나오면 좋겠다라는 모습 그조차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서로가 그냥 까르르 웃는 정말 어린 학생들의 모습이 다예요. 그런데 무대에 설 때는 스파크가 튀죠. 그게 정말 프로페셔널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프로페셔널한 모습은요, 비단 두 사람만이 아니라 현역 가왕에 등장하는 모든 가수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전유진 양을 평가했던 김양이라는 가수, 나이가 어린데 선곡을 잘못했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배로서 뒤에서도 해줄 수 있는 말인데 굳이 평가처럼 전유진 양을 평가하는 것처럼 나온 이유는 제작진의 의도 때문입니다. 신동엽 씨가 대놓고 물어봤잖아요. 준비되어 있는 이 대본이 읽혀진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 전유진 양을 응원하는 분들과 많은 대중들에게 김양은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제작진의 의도 때문이다. 그런데 김다현 양 같은 경우 제가 굉장히 의아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 전유진 양도 피해를 봤지만 김다현 양의 피해는 더욱 놀라웠어요. 보면은 이 예전 방송 모습입니다. 이때 보면 어떻죠? 이 전유진 양과 김다현 양을 평가하는 마스터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전유진 양은 마스크걸과의 대결에서 2표를 받았지만 김다현 양과 린과의 대결에서는요, 남진 선생님을 제외한 심수봉님과 주현미님은 린을 골랐어요. 그런데 어떤 폭로가 이어졌냐? 실제로 현장에 다녀오신 이 방청객분의 폭로가 있었어요. 녹화 현장에 있었는데 현장 지목전 마지막 팀전에 대결을 했고 재촬영을 안 하는 게 이상할 만큼 점수 차이가 너무 났다. 트로트를 선택한 린 가수에게 관심과 존경의 심사평이 굉장히 현장에서 치우쳐졌는데 김다현 양에게는 어린 나이를 강조하듯 상대적인 심사평을 엄청나게 했던 대선배 마스터가 있었다라는 폭로가 이렇게 폭로라기보단 증언글이죠. 이게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상처를 받을 정도로 팬님들이 본다면 정말 흥분할 정도의 혹평이었다라고 해요. 이 대선배의 심사평은 마스터로서의 발언이 아니라 MC도 제작진도 굉장히 당황할 만한 내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스터를 오히려 보호하는 차원에서 통편집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정도의 사태로 흘러가는 건 현장에 계셨던 분들도 예상을 했을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대 위에선 의연했던 김다현 양이 무대 뒤에서 오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초에 큰 점수차 때문에만 오열을 한 게 아니라 대선배에게 굉장한 혹평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일단 남진 선생님은 김다현 양을 선택했었기 때문에 아마 린을 선택한 심수봉님과 주현미님 둘 중에 한 사람일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어떤 심사평을 했길래 나이를 강조하면서 그놈의 어린 나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실력에 있어서 나이가 뭐가 중요할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전유진 양도 김양에게 어린 나이에 선곡을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김다현 양이 듣게 된 것은 아닐까요? 저는 그런 의심을 좀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어린 친구들에게 왜 업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까요? 제작진도 그렇고 나아가서는 마스터라고 하는 대선배들도 그렇고 이건 일종의 질투 시기심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당초 전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 보실 때도 이런 피해를 받고 있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계속하여 팬덤 분들은 분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저 나와 있는 대로 투명하게 심사하고 투명하게 결과만 나오면 될 일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전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자, 현역가왕 4회차가 종영되고 나서, 종영이 아니죠. 종료되고 나서. 자, 이렇게 극적으로 생존한 김다현 양의 이 속마음 인터뷰와 참가자들의 인터뷰가 공개가 됐는데, 자, 이 인터뷰 이외에도 또 다른 취재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자, 그 내용들까지 하나하나 말씀드려 볼 건데, 야, 거기에 지금 또 다른 참가자가 부활한다라는 소식에 김다현 양과 전유진 양이 굉장히 위협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지금 전달될 내용이 너무나 많은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현역가왕이 또 한 번 논란을 아주 폭발시키고 있는 상태인데요. 우선 이 기사에 나온 내용부터 먼저 빠르게 한번 훑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내려보면 요번 데스매치에 이은 패자부활전 눈물의 바다였죠.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이 현역 가수들이 얼마나 사무치게 노래를 하고 있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막 좀 세 보이게 연출을 했지만 실상 탈락을 앞두고 초조한 표정이 그대로 드러난 이 현역 가수들의 얼굴을 보고 있다 보니 시청자인 제 입장에서도 뭔가 너무나 안쓰럽고 초조하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 정도였습니다. 당사자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패자부활전에 대한 소감을 직접 전달했어요. 패자부활전에서 살아남은 박혜신, 별사랑, 요요미, 김다현, 마리아가 극한의 30분 제한 미션부터 최종 방출된 멤버들을 눈앞에서 지켜본 안타까운 마음을 직접 전했다고 합니다. 이 자체평가전 1위에서 현장 지목전 방출 후보가 되며 천국과 지옥을 오간 15년차 박혜신은 가수 생활을 하면 언제든 위기가 찾아온다. 당장 30분 안에 곡을 준비해야 하는 패자부활전이 힘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나중에 정말 큰 무대에 설 때나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도움이 되겠구나 싶었고 역시 현역들이라서 가능한 미션이라고 생각했다. 또 미션곡이었던 밤열차에 대해 많이 불러보지 않아서 숙지를 위해 핸드폰으로 찾아서 듣고 있는데 그 속 타는 시간에 계속 광고가 뜨는 거다. 미치는 줄 알았다. 라고 웃음을 자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팀의 언니 라인으로서 다른 현역들의 패자부활전 참여 모습을 지켜본 것에 대하여 정말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팠다고 합니다. 집에 가서도 며칠간 심장 뛰는 것이 가라앉지 않을 정도로 정말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고 해요. 그리고 별사랑. 안정적인 가창력으로 사내를 불러서 스페셜 마스터의 만장일치, 호평을 얻었지만 이 국민평가단 투표로 결과가 뒤집히면서 방출 후보가 됐고 눈물을 펑펑 쏟았지 않습니까? 이 패자부활전에서 살아남은 이 오열하는 모습으로 주위를 먹먹하게 했던 별사랑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대로 끝낼 수 없다. 끝까지 살아남자. 1등이고 2등이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다. 기차 맨 끝자리에 앉아 가더라도 일단 탑승한 것이 아닌가. 도착지에 도착할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다. 꼴등이어도 상관없다. 가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버텼다. 말로 이 현역가왕 경연에 대한 진심과 결기를 느끼게 했다고 합니다. 이 윤태화 씨와의 재투표가 또 벌어졌잖아요. 이 재투표라는 게 얼마나 여기 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초조하겠습니까? 극적으로 합격을 하면서 경각심을 이렇게 주는구나 싶었고 다시 긴장이 됐지만 옆에 있는 윤태화 언니를 보니 마음이 찢어지더라.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기분이었다. 그래서 더 펑펑 울었던 것 같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울었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윤태화 씨하고 별사랑 씨는 또 미스트롯에서 경쟁을 했었던 사이였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더 애틋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매번 화려한 무대로 이 호평받고 있는 요요미는 강소리, 세컨드 언니가 연습하는 걸 보니 소리가 너무 짱짱하더라. 나는 성대가 작고 또 감성파다 보니까 차라리 초혼 노래의 첫 소절 도입부를 하고 싶었는데 세컨드 언니도 하고 싶다고 해서 결국 가위바위보로 결정했다. 그런데 져버려서 그 파트를 못했다. 그래서 무조건 떨어질 줄 알았는데 패자부활전을 통하여 올라오지 않았나. 다시 기회를 잡았으니 더욱 열심히 하겠다 라고 의지를 불태웠고요. 팀의 막내이자 대국민 응원투표 2위에 빛나는 이 김다현 양은요, 여러 번의 경연을 해봤지만 이런 경험은 해본 적이 없다. 30분 만에 노래 한 곡을 3명이 부르라고 했다. 정말 꿈인 줄 알았다. 그만큼 현역가왕 제작진이 기존 경연과는 정말 다르게 가려고 준비를 많이 했구나. 무서운 분들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내 다행이었던 건 같이 패자부활조를 이룬 언니들이 너무 협조를 잘해주어서 아이디어도 빨리 짜고 춤까지 짤 수 있었다. 보시면 어떻죠? 역시 이 김다현 양은요, 이 패자부활전까지 가게 된 이 사태 자체도 어찌 보면 굉장한 시스템에 의한 피해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이런 마음 갖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김다현 양은요, 이 패자부활전에 오기 전에 정말 속상함에 눈물을 펑펑 쏟았다고 해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조금 이따 드리겠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같이 함께했던 언니들에게 그 공을 돌리고 패자부활전에서도 내가 여기 왜 떨어졌지? 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오히려 이 사태를 극복해냈다라는 것이 저는 정말 칭찬받아야 하는 참가자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윤수연과의 대결에서 단 3표 차로 아깝게 떨어졌었던 실력파 마리아. 사실 이 윤수연 씨와의 무대도 참 말이 많았죠. 이 마스터들도 대중들도 누가 봐도 마리아가 이겼다라고 생각했는데 윤수연 씨가 승리하는 모습에 굉장히 의아함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누가 봐도 당연히 올라가야 하는 언니들만이 패자부활전에 남아 진짜 방출되는 줄 알았다. 30분 카운트다운을 외칠 때 진짜 빡세다고 생각했다. 가수 활동을 하며 30분 안에 노래한다라는 건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다. 그리고 김다현 양에 이어 2위로 추가 합격한 것에 대하여 당연히 다현이가 1등일 걸로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내 이름이 불리지 않으니까 그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다. 아, 나 국가대표가 되어야 하는데 라는 마음에 엄청나게 마음이 떨렸다. 이렇게 추가 진출을 하게 되었으니 외국인이지만 반드시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가 되고 싶다라며 굳은 의지를 내비쳤다고 합니다. 제작진은 이런 사태에 대해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견 없는 실력자들의 방출이 줄줄이 확정되면서 정말 현역가왕이라 볼 수 있는 진풍경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이번 패자부활전을 통해 살아 돌아온 현역 모두 다음 라운드에서 더 독한 열정을 발휘하여 무대를 불태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제작진의 입장은 굉장히 허황된 소리에 불과했다라는 것이 조금 이따 드러날 팩트에 의해서 아마 기준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선 제가 이 장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요번 패자부활전 때의 모습 되겠습니다. 자, 이 패자부활전 때,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자, 이 패자부활전 때 얼마나 이 많은 참가자들이 속상했고, 또 가수 린씨 같은 경우는 김다현 양이 오른 걸 보고 나서 고개를 푹 숙이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이 이진호 유튜버의 취재 내용에 따르면요, 사실 김다현 양은 이 가수 린씨와의 대결에서 패배하고 나서 굉장히 오열했다고 합니다. 왜였을까요? 편파 판정 때문일까요? 그런데 황당한 관계자의 증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현역가왕은요, 조작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개입할 수 없다. 왜냐면
이 현역가왕의 심사를 하는 다른 심사위원단, 이런 일반 심사위원단 말고 이 마스터들 있지 않습니까? 이 최종 마스터들의 경력이 업계에서 수십 년인 마스터들인데 이분들에게 가가지고 관계자가 또는 서혜진 PD가 이 사람은 붙이고 이 사람은 떨어뜨려 달라, 이런 조작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표했다고 합니다. 그럴듯해요. 하지만 이 소식을 전한 이진호 유튜버 역시 믿을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글쎄요,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죠. 이 마스터들의 점수뿐만이 아니라 그냥 다른 부분에서 제작진이 붙이고 떨어뜨리고를 정하면 끝날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이 김다현 양과 이 가수 린 씨의 말도 안 되는 점수차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냥 점수차가 아니라 압도적인 점수차이로 김다현 양이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패자부활전에서 주눅들지 않고 정말 노래를 잘 불렀죠. 그런데 그 엄청난 점수 차이 때문에 가수 린 씨에게 패배하고 나서 무대를 내려오면서 김다현 양이 정말 그렇게 운 적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폭풍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 많이 울었다고 해요. 저희도 몰랐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좀 이 부분에서 황당했던 건 김다현 양이 그렇게 노래를 실수 하나 없이 불렀었던 무대였는데, 이 가수 린 씨가 불렀던 무대는 아시다시피 제가 분석을 해드렸죠? 엄청나게 많은 실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수 린 씨가 승리를 하게 됐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실 김다현 양이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패배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분개할 수 있는데, 이 마스터들 있지 않습니까? 그 마스터들이 김다현 양에게 쏟아낸 심사평이 굉장히 좀 공격적이었다라고 합니다. 와, 이거는 취재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죠. 이진호 유튜버에 의하면 현장에서 이 김다현 양에게 쏟아진 이 마스터들의 심사평은 혹독했다고 해요.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물론 자체적인 심사 기준은 그렇다고 해요. 가사를 실수했지만 완전히 잊어버렸냐, 아니면 금방 평정심을 찾고 나서 그 노래를 이끌어 나갔느냐, 여기에 따라서 심사위원단의 점수는 굉장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실수 하나 없이 불렀던 김다현 양이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패배한 것도 황당한 마당에 혹독한 심사평이 있었다. 그런데 왜 그걸 방영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김다현 양의 팬분들이 속상할 것을 예상해서일까요? 아니면 그 심사평이 뭔가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억지 심사평이 많아서일까요?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공개를 하지 않는 한 알 수가 없죠. 어찌됐건 가수 린 씨는 제가 앞선 영상에서 전달드린 것처럼 김다현 양에게 사과도 했고 또 김다현 양과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이 린 씨가 현장에서 선배로서 굉장히 후배들을 많이 다독여주고 신인 가수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출연자들에게 장난스럽게 다가가며 현장 분위기를 이끌고, 특히 그 중에서도 김다현 양을 또 전유진 양을 가장 많이 챙긴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편파 판정이 있었던 그 이후에 가수 린 씨는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결국에는 김다현 양 같은 경우가 가수 린 씨를 굉장히 존경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도 속상한데 린 언니는 얼마나 속상하겠냐.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편파 판정에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보이지 않으세요? 가수 린 씨도 제가 피해자라고 여러 번 강조드렸지 않습니까? 김다현 양도 속상하지만 결국 이상하게 붙어버린 가수 린 씨 입장에서도 이건 굉장히 먹지 않아도 될 욕을 대량으로 먹게 된 셈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자,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죠? 다음 주 예고편을 보면요, 김다현 양과 가수 린이 함께 팀을 이뤄서 무대에 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두 사람이 다시 팀이 됐어요. 그런데 요번엔 팀전이잖아요. 이 팀 내에서 패자부활전처럼 누가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팀 전체가 탈락을 하느냐, 전체가 살아남느냐의 게임이 됩니다.
그러니 김다현 양과 이 가수 린이 다시 똘똘 뭉쳤으니 여기에서 오는 또 엄청난 시너지가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황당한 내용들이 이제 쏟아지는 거예요. 자, 어떤 얘기냐? 사실 이번 현역가왕 자체가 이진호 유튜버가 취재한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이 제작진들을 신뢰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불어서 이 제작진들이 뭐 시스템에 개입할 수 없다, 심사 점수에 개입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전유진 양 같은 경우도 말도 안 되게 낮은 점수를 받을 뻔했고 받게 됐죠. 그리고 당연히 데스매치에서는 승리를 했지만 또 반대로 김다현 양 같은 경우는 데스매치에서 말도 안 되는 점수차로 패배를 했고 또 제가 짚어드렸던 또 다른 참가자의 무대 실수임에도 그 참가자가 승리를 하는 등 이 현역가왕은 논란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증거와 팩트 없이 그냥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뿐이지만 여기에 하나 더 깜짝 놀랄 증거가 공개됐습니다. 자, 다음 주에 벌어질 팀 미션에 선 참가자들인데 제가 계속 확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다음 주에 얼굴을 볼 수 없을 걸로 생각했던 한 명의 눈이 들어올 겁니다. 누구죠? 마스크걸이죠. 아니, 소시 마스크걸은 탈락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마스크걸은요, 분명히 탈락을 했습니다. 그것도 탈락한 소감까지 전달하면서 퇴장을 했고 결국 한봄이 이 아기를 임신한 상태에서도 폭발적인 가창력을 보여주면서 1등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존자에서 마스크걸이 탈락을 했죠. 아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다음 주에 이렇게 등장을 하느냐. 자, 알고 보니 지금 이 한봄이라는 참가자가 아이를 임신했지 않습니까? 체력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껴서 자진 사퇴를 하고 탈락했었던 마스크걸이 갑자기 올라온 게 아니냐, 이러한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5명 뿐만이 아니라 다른 팀원 중에 한봄의 얼굴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모르겠어요. 그 패자부활전 한 탈락자들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사람이 들어온 걸지도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적 인기가 가장 많은 다른 참가자, 예를 들어 뭐 윤태화 씨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마스크걸이 서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 현역가왕 정말 논리적으로 풀 수 있을까요? 안 그래도 마스크를 씌워놓은 채 탈락시킨 것도 황당한데 다시 붙이는 거는 더 황당합니다. 그러니 현역가왕 자체가 지금 구설수에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 시청자분들의 현명한 의견들도 매우 궁금하네요.